6월 12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멜리에님의 트위터인데요. 당신은 무슨 일이 있어도 XRP를 팔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완전한 존경심은 없습니다. 이 그림상에서 XRP가 응축되다가 지금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에도파리나님의 그 그림에 나와 있어요. 정답은요. 제 채널의 이름이 네 번째 혁명이죠. 자, 첫 번째 혁명은 증기기관. 영국에서 증기기관이 개발이 되었죠. 여기에 또 자본이 누가 붙었는지 찾아보면 유추가 됩니다. 세계 최초의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700년도 중반에 말입니다. 이때 대한민국은 농사를 지었죠. 그리고 문호를 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3.1운동 얼마 전에 있었죠? 그쵸? 국가의 주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된 국가들은 결국 엄청난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쵸? 첫 번째 대량 생산, 이때 공장과 기계가 영국에서는 등장했습니다. 일본은 그 모습을 보고 메이지 유신을 단행해서 그 식민지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역사하고 현재하고 미래는 다 연결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에 전기와 미디어의 혁명이 있었죠. 백열전구. 촛불에서 백열전구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기와 미디어의 혁명, 에디슨과 더불어 다시 한번 세상이 뒤집어지죠. 자, 그리고 이와 발맞춰서 미국에서 6대 왕이 탄생하게 되죠. 자동차 왕 헨리 포드를 비롯한 석유왕, 엄청난 세계 최고의 부자였죠. 지금까지 록펠러의 잔재들과 함께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자동차에 대한 혁명, 이동수단의 혁명이 있게 됐죠. 자, 그 다음 종이에서 드디어 퍼스널 컴퓨터로 진화하게 됩니다. 이 퍼스널 컴퓨터도 뭐죠? 트랜지스터, 진공관, 1940년대에서 50년대 진공관이었어요. 지금의 계산기에 그 소자 하나만도 못했던 이게 발전되게 되니까 트랜지스터로 나가게 되죠. 여기서 반도체, 1970년대에 반도체 집적 회로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프트뱅크의 손정이 눈물을 흘리게 되죠. 1970년도에 바클리 대학 재학 시절에 한 잡지에 나왔던 세계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의 CPU를 보고 눈물을 흘린 사람이 4명이 있죠. 스티브 잡스, 애플의 스티브 잡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컴퓨터 퍼스널 혁명을 지켜보았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혁명은 뭐죠? 비트코인 혁명으로 대변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주목하고 있어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여기에 NFT를 잠식하고 있는 이더리움이 있겠죠? 스마트 컨트랙트와 이 기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가치 저장 기술 NFT, XNS20를 통해서 확장하고 있죠. 이미 개발자 친화적이고요. 수수료와 기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앞서 있죠. 더불어 스마트 컴퓨터 또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문명의 중심은 얘예요. 수명이 다한 시스템을 대체하는 건 얘가 중심입니다. XRP, 레처. 블록체인이 4차 산업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그림 한 장에 우리가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그 그림을 한 방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XRP가 되겠죠. 불안하신 분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같이 모아가시길 바래요. 이 비중과 함께 알트도 같이 모아가야 되겠죠. 섹터별 1등. 이게 포트폴리오로서 저는 차분하게 동행하기에 좋은 거라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XRP만을 확신한다면 그것만 가져가도 되겠죠. 왜? 마지막 끝판왕이기 때문에. 한마디 더 하고 계시는데요. 포인트이죠. 시장 조작, 홀드 유어 XRP. 출발지와 도착지가 있다. 여기서 가는 길에 엄청난 노이즈와 파도가 있다. 그리고 도착지는 이미 명확합니다. 출발지도 명확하고요. 이걸 만든 사람은 세계의 바로 그림자 기득권입니다. 전 세계의 주인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목적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라.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보고서는 1000XRP가 350만 달러를 벌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얼마 전 말씀을 드렸죠? 최저 3,500달러에서 최고 22,000달러였다. 이 부분은 참고만 할 뿐이죠. 바렐 캐피탈은 XRP의 가격 예측이 아니라 SEC 소송 및 기타 외부 요인의 법적 압력이 없는 시장 가치의 대략적인 추정치라고 상당한 백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나왔던 부분이죠. 충분히 참고할 수도 있겠죠. 스위프트 시장 규모가 대한민국 돈으로 20경 원이 넘어가죠. 156조 달러. XRP의 지금 시가총액에서 공이 4개가 더 붙습니다. 그리고 드랍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는 할 만하다. 다만 참고만 할 뿐입니다.
그 끝과 목적지에 대한 가치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행할 뿐이다. 자, 350만 달러. 한국 돈으로 보게 되면 45억입니다. 자, 100 XRP로, 1000 XRP로 45억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470개가 넘는 주소에서 330만 달러 이상의 XRP를 보유하고 있다. 자, 계좌와 그 근거를 남겨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얼마쯤 갖고 계시나요? 제가 가격이 빠질 때마다 지속적으로 모아가라고 언급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각 섹터별 1등 또한 모아가라. 어쨌든 중요한 건 0.01%인데요. 472개의 주소수에서 보시면 XRP가 개수가 67만 개 정도 돼요. 0.1%는 4,725명입니다. 4,725개의 주소수에서 대략 한 46만 3천 개. 1위는 472개에서는요. 죄송합니다. 670만 개입니다. 670만 개. 그리고 0.1%는 4,725개 수에서 46만 3천 개. 0.2%는 9,449명이죠. 9,449개의 주소수에서 25만 9천. 자, 그리고 0.5%는 12만 개. 그리고 5%가 한 만 개 정도 되네요. 그쵸? 요 기준대에 있는 거예요. 5%에서 1% 사이가 0.5%에서 1% 사이가 10만 개에서 만 개의 수준입니다. 지속적으로 모아주세요. 전 세계 코인 보유 주소수의 1%에서 몇 프로 안에 들어갈지 플러스 마이너스. 저는 그 그림이 2025년을 넘어가서 2030년 그 그림 안에 나오겠죠. 그렇죠?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해이기 때문에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예스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누가 보면 미친놈이다. 결국 그들은 실현이 되면 그때 또 들어오겠죠. 어쩔 수 없는 시스템의 일환입니다. XRP 고래 지갑수 증가 추세, 소송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우세하고 있다. 10만에서 50만 XRP를 보유한 주소수는 지난해 11월부터 보유량을 늘리고 있고 100만에서 500만 XRP를 보유한 주소수들도 유사한 매집 양상을 보이고 있다. XRP 주소수 및 보유량 증가는 시장 내 XRP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SEC와의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비롯 XRP를 비롯 둘러싼 낙관적인 전망이 지표 개선에도 기여를 했다. 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죠. 자, 언젠가 이걸 볼 거라 생각을 하는데 미디어에서 나왔습니다. 참고사항이겠지만 리플과 LC 소송이 마침내 거의 끝났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죠. 거의 끝났다. XRP를 대규모 분론으로 이끌 것인가. 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걸 빼고 리플과 LCC 소송이 끝났습니다. XRP가 흔들고 갈지 바로 갈지 지켜봐야 되겠죠. 이미 중요한 건 도착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 밑에 리플의 CEO는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대부분의 다른 프로젝트가 이전에 했던 것처럼 혐의와 싸우는 것을 선택했다. 소송을 선택했다. 3년째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으며 현 상황으로 밀어볼 때 리플이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대규모 투자자가 플랫폼에 고유한 글로벌 결제 시스템을 채택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불확실성이 해제가 되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이미 11년 동안 미친 듯이 리플 네트워크는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확장하고 있고 지금도 혈관이 끊임없이 혈관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XRP 토큰은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화법화되고 규제화되어서 XRP를 시장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암호화폐 중 하나로 만들 것입니다. 끝판왕이 증명이 되겠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 그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인지하고 갈까요? 방금 전에 에도 파레나님의 트위터에 나왔던 이 그림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헤지펀즈의 대부이죠. 레이 달리오. 세계적인 투자의 그루 중이자 미래를 읽는 통찰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입니다. 실제 이 사람이 썼던 책의 저자 내용을 보게 되면 감탄이 일어날 정도이죠. 이 사람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규모 부채 위기는 시작 단계이다. 이 말을 제 기준으로 좀 풀어볼게요. 현재 시스템에 대한 수명이 다했습니다. 우리가 가상자산에 본질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바로 그 첫 번째 이유예요. 어떤 노이즈가 나오더라도 결국은 그 끝은 정해져 있다. 시작점이 뭐였죠? 수명에 다한 시스템을 바꿔치기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자본주의 100년 이상의 금리를 이용한 신용 창조를 시스템, 즉 성장 시스템, 자본주의의 본질이었죠. 금리를 이용한
신용 창조 시스템이 숙명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현재와 내 미래,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빚을 끌어와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시스템, 그것이 수명이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주체는 정부가 됐던 가게가 됐건 기업이 됐던, 대한민국은 가계부채, 중국은 기업부채와 금융부채, 선진국이죠. 과거의 G7을 비롯한 미국, 유럽, 이들은 정부부채, 고령화와 함께 이 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신용 창조에 의한 경제를 성장시키는 지난 자본주의 문명은 수명이 다했습니다. 2008년 제로금리까지 갔죠. 이걸로도 안 되니까 돈을 찍어댔죠. 일본은 양적 완화를 넘어서 질적 완화. 일본 중앙은행 니킨, 뱅크 오브 재팬은 주식과 심지어 중앙은행이 국채뿐만 아니라 주식과 회사채 이런 것까지 넘어선 지 오래가 되었죠. 이 시스템을 통째로 부셔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전 세계에 깔아버리는 겁니다. 누가? 바로 그들이 말입니다. 전 세계를 지배해왔던 그들이 과거 시스템을 부셔버리고 새 판을 깔아버리는 겁니다. 그 중심에 리플, XRP를 기준으로 메타버스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코인과 토큰, NFT, 시파와 디파이를 비롯한 블록체인이 전 세계 문명에 입혀지게 되겠죠.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2022년도 시장을 무지하게 흔들었고요. 지금도 흔들고 있습니다. 테라 누나 사태를 시작으로 해서 보이저 셀시우스 3에어로 캐피탈, 마지막 FTX와 그리고 심지어 DCG까지 현재 바이낸스와 그리고 코인베이스에 소송을 걸고 로빈후드에서 눈치를 보고 많은 일들을 벌이고 있죠. 10일 알트코인 급락, SEC 증권 지목, 로빈후드 상패 탓이다. 자, 시장을 많이 미친 듯이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무언가 감지가 되는 듯한 저는 그런 느낌이 계속 본능적으로 느껴집니다. 제가 아까 언급을 드렸죠. 소송에 대한 마침내 거의 끝났다. 그 시그널이 계속해서 감지가 됩니다. 자, 폴리곤 공동 창업자는 SEC 증권 분류 이슈 일시적인 소음이다. 폴리곤 랩스를 비롯한 생태계 기여자들은 향후 5년에서 10년간 웹3 환경을 구축하고 확장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이 과정은 마라톤과 같이 긴 여정이며 우리는 계속 구축해 나갈 것. 일시적인 소음이다. 결국 시그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코인 견우는 미국 SEC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제소했고 이제 암호화폐 법정 싸움. 자, 얼마 남지 않고 바이낸스 US 또한 USD 입금 중단을 시켰고 SEC는 극도로 공격적이다. 강력히 방어할 것. 하필 지금 말입니다. 그쵸? 조금 있으면 15일 한국 시간으로 15일 새벽이면 FOMC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더불어 우크라이나 합의 소식과 함께 이런 모든 부분들은 맞물려서 진행됩니다. SEC와 리플의 소송, 그 시그널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로 노이즈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SEC 제소의 바이낸스 반응은 미 의회 스테이블코인 입법 새 초안을 마련하였다.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올해 세 번째 스테이블코인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고 8일, 며칠 전이죠. 코인데스크 US가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및 감독을 위한 것으로 13일 열리는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더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 대변인은 이 버전은 연방준비제도 미국 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을 작성하도록 요구하지만 여전히 주 규제 당국이 토큰 발행 회사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요한 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법 새 초안이 마련됐고 이와 관련해서 미국 하원 의원은 SEC 측 코인베이스 소송은 의회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다. 리치 토레스 미국 하원 의원은 SEC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의회에 대한 심각한 모독, 의회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이 행동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것과 다름없다. 특히 법에 대한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의 관점은 매우 변덕스럽다. 과거 MIT 교수 재직 시절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 긍정적으로 설파하다니 이제는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 그야말로 암호화폐 치열에 대해서 회의론자를 변했으며 그는 자신을 정치적인 영웅으로 포장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악당으로 묘사하고 있다. 게리 겐슬러는 얼굴 마담이다. 그 위에 있는 기득권이 시기와 방향을 정해내겠죠. 그들의 의도 아래. 이미 중요한 건 큰 그림은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 시그널이 다가오고 있다.
자, 게리 겐슬러의 이력입니다. 전 골드만삭스 투자은행가, 현 SEC 의장, 그리고 전 CFTC 상품 선물거래 11대 위원장, 재무부 재무장관 영방정부에서 경력을 쌓기 전에 게리 겐슬러는 골드만삭스에서 파트너이자 공동 재무 책임자였다. 감이 조금 오시죠? 자, 이들 위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들이 시기를 정한다. 근데 그 시기가 그 시그널이 무척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들의 미친 듯한 흔들기를 보고 있으면 말입니다. 자, 블록미디어에 지금 이 순간이 비트코인은 바닥이다. 10년 내로 40억 간다. 샘슨 모어라는 분이 비트코인은 지금 이 순간이 바닥이다. 10년 내로 40억 간다. 이런 말을 언급하고 있어요. 어떤 근거가 충분히 있겠죠. 저는 10년 내로 40억이 아닙니다. 100억 플러스 알파로 보고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중요한 건 그 가치가 이전하는 초기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시장 파일을 키워야 되겠죠. 고작 1조 달러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시장 규모만 1000배가 가기 때문에. 그런데 미디어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네요. 그런 참고만 할 뿐이겠지만 비트코인은 지금 이 순간이 바닥일, 단기적으로 바닥일 확률이 무척 높다 생각을 합니다. 10년 안에 과연 얼마까지 갈까요? 여기는 가상자산의 시가총액과 직관이 되어 있죠. 전체 시가총액이 미국의 빅테크 하나만도 못한 시장이기 때문에